고도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는 50% 이상 혹은 80% 이상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평가받았을 때 53%가 나왔어. 보험회사는 딱 봐보니까 49%밖에 안 돼.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0원 한 푼도 안 주게 되는 거야.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손해사정사입니다. 너 혹시 후유장애 보험금이 뭔지 알아? 야, 내가 이제 몇 번을 들었는데 알지. 뭔데? 몸에 장애가 있는 거. 보험금은 뭔데 그러면? 응? 후유장애 보험금이 뭐냐고 내가 물어봤잖아. 장애가 생기면 보험회사에서 줘야 되는 돈. 뭐 맞아. 그러니까 이제 후유장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이제 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보험금에 대해서 분쟁이 되게 많이 발생해. 왜 그런지 알아? 왜?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 보험회사는 당연히 적은 돈을 주고 싶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자는 이제 많은 돈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적게 주고 싶어 하는 사람과 많게 받고 싶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 저번에 보험금은 많이 받아줄게요 그게 아니라 정해진 대로 준다고 하지 않았어? 뭐 그러긴 한데 이제 좀 이따 이제 얘기를 나눠보면 알겠지만,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또한 이제 보험사 입장에서는 돈을 아예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은 아프다, 어디가 다쳐가지고 아프다, 막 이런 거는 후유장애가 평가가 될 수가 없어. 치료가 되겠으니까 뭐 안 주는 거겠지.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이 아픈 거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입장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통증이 있다 그 자체로는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이제 뼈가 부러졌다 이 자체로만 해가지고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런 질문들 많이 오거든. 뭐 뼈가 부러졌는데 이거 후유장애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뼈가 부러진 자체가 나중에 잘 붙을지 안 붙을지 어떻게 하느냐. 그때 이제 사람들이 뭐 그렇군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평가할 수 있군요,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다치고 나서 계속 아파요, 그러니까 이거 장애보험금 받아야 돼요 라고 해도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치? 그렇잖아. 보험회사 입장에서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후유장애 평가 자체가 아예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보험금 종류가 있거든. 그게 어떤 건지는 너 혹시 알고 있니? 장애가 종류가 있냐? 있어. 뭐냐? 크게 보면은 상해 후유장애랑 재해 후유장애,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가 있어. 근데 너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상해나 질병이나 재해가 뭔지는 알잖아. 알지. 그러면은 요것만 봤을 때 뭔가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이 뭔가 생기지 않겠냐? 아, 나 기억났다. 코로나 때 이게 상해냐 재해냐 막 그렇지.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보통은 이제 손해보험에서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이 많이 가입되어 있고 질병 후유장애 보험금 가입이 안 돼 있거든. 혹은 같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해 후유장애 보험금이 더 커. 그랬을 때는 이제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후유장애 발생이 당신 발생한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왜 발생했느냐, 상해가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보험회사가 주장을 하면은 보험금을 안 줄 수도 있고 혹은 적게만 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툼이 이제 발생을 하고. 야, 근데 후유장애를 뭐 그럼 기준이 뭐고 돈을 어떻게 주는 거야? 증권을 보면은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상해 후유장애, 질병 후유장애, 재해 후유장애 보험금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옆에 가입 금액이라고 적혀 있을 거야. 그 가입 금액에서 내가 장애가 입은 만큼을 지급을 하게 되거든. 장애를 입은 만큼을 어떻게 산정을 하냐면 장애 지급률이라는 게 있어. 그 장애 지급률을 산정을 해서 만약에 내가 장애가 30%다 라고 하고 이제 가입 금액이 1억이라고 했을 때에는 1억 곱하기 30%인 3천만 원이 나가지. 이거를 일반 후유장애 보험금이라고 하고,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는 것도 있거든. 그것도 뭐냐? 고도 후유장애라는 건 말 그대로 고도, 심하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상품마다 틀리긴 한데 50% 이상 혹은 80% 이상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 지급률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입금액 전체를 다 줘버려. 이런 이제 상품이 있는 거지. 근데 너가 봤을 때는 딱 여기서도 뭔가 또 분쟁이 발생하는 포인트가 보이지 않냐? 그러면은 이게 퍼센트 같은 게 있다며. 그치, 장애 지급률. 그럼 누가 줘? 이제 뭐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그게 포인트인 거야. 이제 우리는 뭐 병원 가가지고 뭐 10%입니다, 20%입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더라도 보험회사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 5%밖에 안 돼요 라고 하니까 뭐 이거 이제 분쟁이 발생하는 거고, 또한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이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 같은 경우는 50% 이상 혹은 80% 이상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50% 이상 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고도 후유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을 했어. 근데 우리는 평가받았을 때 53%가 나왔어. 보험회사는 딱 봐보니까 49%밖에 안 돼. 싸워야겠네? 그러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10원 한 푼도 안 주게 되는 거야. 아, 기준이 안 돼서? 50%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애지급률에 대해서 보험회사와 분쟁이 매우 많이 있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어. 왜 만든 거야? 안 줄 건데? 주긴 주나 봐. 주긴 주나 보네. 그리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는데 한시장애라는 게 있거든. 이거는 단어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한시장애. 그러니까 한시랑 장애를 구분을 하면 되거든. 장애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평생 갖고 간다라고 생각을 그치. 하잖아. 근데 한시적으로 있는 거야. 잠깐?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돈을 안 주는 사유를 두고 있거든. 그래서 한시장애를 기준으로 해서 5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 한시 5년 미만의 장애 같은 경우는 장애보험금을 아예 안 주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 야, 5년 동안 고생하는 사람은 뭔 잘못이야, 그거? 몰라. 근데 약관에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장애라고 하는 거는 평생 갖고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잠깐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장애라고 볼 수 없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한시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지급률의 20%만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 우리 아까 얘기를 했던 게 가입금액 곱하기 장애지급률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1억 곱하기 30%면 3천만 원 받는 게 맞잖아. 그치. 근데 한시 5년 미만이다 라고 하면 얼마 줄까 보험회사가? 0원. 그렇지. 그리고 한시 6년이다 라고 했을 때는 2천. 아니지. 3천에서 20%를 곱하면 600? 그렇지. 그 3천에 20%야?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약관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시장애냐 아니면 영구적인 장애냐 이거와 관련해서도 보험회사와 많은 다툼이 있게 되지. 만약에 그러면 야, 팔이 잘렸어. 근데 팔이 잘린 거를 다시 붙여줬어. 그러면 돈 얼마 나와? 몰라. 네가 모르면 난 누구한테 얘기해? 아니 왜 내가 왜 모른다고 하냐면은 그 사람의 상태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 그치? 팔이 잘려가지고 붙었잖아. 만약에 팔이 잘린 상태에서 그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60% 장애야. 그러면 1억에서 60% 곱한 6천을 받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조금 움직일 수도 있잖아. 아니면 많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거야. 붙고 나서 많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네?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보험금 받기에는 좀 안 좋게 되는 거지. 팔 잘린 것도 서러운데? 어쨌든 붙였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이제 잘 봐야 되는 게 장애라는 거는 다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치료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바로 다치자마자 장애보험금 주세요라고 하기는 솔직히 좀 그렇잖아. 팔 잘린 건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팔 잘리고 나서 못 붙이면은 그 자체로 장애를 평가를 할 수가 있어. 근데 팔 잘리고 나서 이걸 붙였어. 그러면 병원에서 이것저것 치료를 받을 거 아니야. 재활 치료도 받고 그러면 회복이 될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언제까지 기간을 두고 나서 장애를 평가를 해야 될까? 내가 알면 여기 안 있지.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후유장애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치고 나서 180일이 경과하고 나서부터 후유장애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돼. 아픈데도 6개월을 참아야 돼? 아픈데도 6개월 동안 열심히 치료받고 청구하셔라 이거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 정도 다치면은 몇 달은 치료받지 않나? 그렇긴 하지. 그런 치료 기간이 있기 때문에 180일이라는 기간을 두고 머리 다치는 경우 있잖아. 그 다음에 척수신경이나 뭐 이런 거 다친 경우에는 조금 더 긴 기간을, 그거는 기본적으로 12개월. 야, 허리가 나갔는데. 허리 나갔다. 1년을 기다려? 허리 자체만 부러졌을 때는 6개월을 기다리면 되는데 허리 자체가 부러지고 나서 거기를 지나가는 척수신경 있잖아. 그게 손상이 됐을 때는 12개월을 기다려서 장애를 평가를 해야 돼. 또한 근데 이게 또 끝이 아니야. 더 안 좋은 게 있어? 또 있어. 만약에 그 뇌신경이 다친다라고 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 그치, 식물인간인데. 그치. 그런 경우에는 조기에 사망이 예상이 되거나 치료로서 회복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기간을 또 평가를 유보하겠다라는 조항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다쳤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우리 아까 180일 얘기했잖아. 얘 같은 경우는 길게는 18개월을 보고 나서 장애를 평가해야 될 수도 있어. 와, 18개월 누워 있어야 말도 안 나오네. 18개월 누워 있고 그 뒤에 이게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또 테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돈을 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중추신경계가 다쳤을 경우에는 18개월까지 길어질 수도 있어. 기본적으로는 12개월이긴 한데 사망이 예상되거나 치료로서 이제 회복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8개월까지 늘어질 수가 있지. 왜 18개월인지 알겠네. 근데 봐봐. 근데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그거를 이제 두는 게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는 게 뇌가 다치면 사람이 죽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잖아. 그치. 그런 경우에는 장애보험금 줬어. 근데 2달 뒤에 이 사람이 또 죽어버리면 사망보험금까지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지. 저희가 오늘 이제 후유장애 보험금이 발생하는 유형에 대해서 크게 봐서 좀 이제 다뤄봤고요. 나중에는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가면서 또 계속 동영상을 촬영할 테니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